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혜입니다. 한국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좀 많은데 우리 한국 해운이 상당히 힘겨운 상황에서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세계 해운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를 하면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해운 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해산물 동량이 130억 톤 정도 되고요. 선박은 이제 12만 척 정도 됩니다. 120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 해운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 그다음에 벌크, 탱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박의 종류가 이제 화물에 맞게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항만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시장 참여는 이제 선사와 하주, 그다음에 이제 또 조선 쪽이 이제 해운 시장과 결합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선박이 이제 11만, 12만 척 이렇게 되는데 100톤 이상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100척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봉량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4 내지 5%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6이다 7이다 이야기하면서 해운 시장을 지금 버티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운 시장은 이제 화물과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 2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해상물 동량을 이렇게 좀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전 세계 GDP가 이제 2010년 이후에 한 4.9%씩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GDP보다 빠르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LNG밖에 없고, 나머지는 석탄, 강성, 곡물 이런 거는 전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에서 이제 해운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물동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성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선박은 LNG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좀 더 줄이거나 해야 되는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전 세계 전체 해상 물동량 대비해서 한국이 각 품목별로 가지고 있는 물동량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물동량은 한 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봉량은 4%면은 우리 선박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표에는 약간의 왜곡이 있는데, 우리 세계 물동량은 이제 그냥 톤수 메트릭 톤이고, 우리나라는 데드웨이트 톤으로 이렇게 운임 톤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한 8% 정도 이렇게 돼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선대 규모를 이야기를 하면은, 상선대는 이제 전 세계 상선대는 끊임없이 이제 한 4.7, 4.3% 이렇게 이제 5% 못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엄청나게 7%씩 증가하다가 요즘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봉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해운 시장의 어떤 캐파 또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선봉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인데, 뒤쪽은 놔주고 일단 선봉이 많아야 해운 시장에서 우리가 지위에 올라가고 운임도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선봉량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은 좀 경쟁에서 밀리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해운 시장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조선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운임이 이제 올라가면 선복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선복이 늘어날 때 그다음 조선이 화랑이 됐다가 선복이 계속 늘어나면은 해운 불황이 오고, 해운 불황이 오면은 또 조선 불황이 따라오는 그런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장 일반적인 어떤 제품 시장 중에서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고 하는 품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신발이 10,000원짜리가 100,000원 되고 100,000원짜리가 10,000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그 운임 시장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해운 시장이 사이클이 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해운 현황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먼저 도전 요인부터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문제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먼저 전 세계 그 선봉량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선봉량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 상대적으로 지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HMM이 엄청난 흑자를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봉량 신규 발주를 좀 안 하고 있는다든지 다른 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략적 포지션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선봉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운은 어떤 그 화주와의 어떤 파트너 관계가 어떤 끈끈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선화주 관계가 그렇게 뭐 튼튼하지 않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저는 느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행철 회장님께서도 그 국적 선사의 그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수송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통계를 보면은 한 10% 미만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BBC, HP 선박이는 통계에 오류가 약간 있지만은 하여간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소가 우리가 1위부터 한 6위 세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소를 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해운에서의 주요 파트너가 선주의 파트너가 화주와 조선소인데 그렇게 국내에서 튼튼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어려운 영업을 바깥에서 계속 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국적 선사의 수입이 오로지 운임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다른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해운 불황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그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주식시장인데 우리는 주식시장 활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ESG 경영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아직까지 그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무탄소, 글로벌 공급 리스크 확대, 사모펀드의 해운업 투자 이런 부분들 또 해외 선사의 선봉량 확축 그다음에 하주사의 해운시장 진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봉량 증가세 둔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중국 우리가 이제 4.1% 가지고 이제 세계 이제 6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5위도 가고 4위도 갔는데 4.1% 가지고 5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인데 중국이 14.4% 2위인데 홍콩하고 붙으면은 홍콩하고 하면은 그 20.2%로서 세계 1위입니다. 그냥 홍콩을 이제 별도로 떼놔서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럼 그리스 25%, 중국의 28% 정도 수준밖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선대를 가지고 지금 세계 해운 시장에 싸워야 되니까 상당히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선대가 과거 한국이 이제 9위, 8위, 5위, 6위 이렇게 쭉 5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쪽에서 선봉량대 비중은 5%가 안 넘어가요. 그만큼 외국 선대가 더 늘어나고 우리는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선종별을 보면은 컨테이너 규모에서 그 이제 이 표는 뭐 알파라이너 자료니까 많이 봤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 MSC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기존 선박 플러스 이제 신규 오더 발주량인데 우리는 그 지금 HM이라든지 여러 선사가 이제 20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추가 발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순위가 비중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 지금 이제 이들 회사에서 저는 뭐 전략적인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봉량 부분만 보면은 이런 약간 그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 이제 한진해운이 그 망했다는 건 좀 그렇고 없어지기 전에 2004년에 8위로서 3.5% 선봉량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에 우리나라 지금 HMM이 8인데 3% 정도 수준인데 한진의 과거 비중을 못 따라가고 있다. 나머지 선사 거의 합쳐도 하나의 한진만큼 못 차지고 사실은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HMM이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서 중국 건조 또 해외 선사의 중국 건조 선박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이게 이 웅크다드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HMM이 이제 중국 바깥에서 지은 게 이제 89%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보면은 MSC도 중국에서 지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 바깥에서 지은 게 오히려 그 굉장히 많은 척수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바깥에서 지은 선박이 우리나라 절대로 많지가 않은 그냥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선박, 중국 건조된 선박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벌크 선사 부분도 있는데 벌크 선사가 벌크 화물이 이제 전체 우리 세계 해운 시장에서 45%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화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항만도 컨테이너 위주로 짓고 벌크도 이제 좀 인기가 좀 없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데 이런 그 톤마일도 많이 차지하는 그 벌크에 대한 우리나라 선사들이 지금 10위에서 한 25위 안에 큰 선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선대 비중이 한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국, 일본 선사들이 수위에 올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봉량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벌크 선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순위를 제가 이제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했는데 그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의 선대 비중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LNG가 앞에서 본 대로 엄청나게 물동량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20위에 들어있는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 LNG 운송 선박과 해사는 주로 가스공사 물량을 수송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3국간 화물을 주로 수송을 하면서 엄청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장을 지금 진출을 못 하고 있는 뭐 제도적인 FOB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3국간 화물도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럼 향후에 우리는 해운에서는 뭘 수송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와 파트너 간 느슨한 협력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선화주 협력 관계가 많지가 튼튼하지가 않다. 지금 현재 이게 수입 물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한 7억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송하는 게 한 7억 한 7천, 8천 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출 화물은 이제 3억 톤 중에서 이제 4,500만 톤 정도는 13%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BBC라든지 약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 국적선으로 수송된 거를 국적선으로 등록된 선박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 그 우리 앞마당에 있는 화물을 수송을 못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결국은 운임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성과가 높거나 안 그러면은 선박을 조달하는 금융 비용이 높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컨테이너 우리가 그 요즘 이제 컨테이너 그 2천억 정도 하는 거를 유럽으로 이제 10개 정도 넣으면은 이제 그 2조 정도 되는 거 그거를 그 일본의 1% 금리하고 우리가 한 3 내지 4% 금리하고 그 비중을 스프레드 시키면은 그 이자 비용에서 3천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간.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금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우리가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조선 쪽에 이제 이야기인데 조선 쪽에 이제 요게 이제 국내 조선소가 수주 받는 그 선박이 198척인데 국내에서 받는 건 9척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84척을 건조할 때 27척을 우리가 많이 발주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캐파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선사가 너무나 적은 양을 발주를 하니까 그 실제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영업 담당이 거의 없고 해외 영업 담당만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새로운 선박을 그 런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선사의 트랙 로코터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확보를 하고 신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선화주가 조선 해운이 결합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저는 위협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 원천 부분들인데 해운은 잘 아시다시피 운임이 엄청나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런 그 불황이 더 많은데 불황 때는 뭘로서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는 또 해운 시장은 주로 이제 그 운송 시장과 중고선 시장 이거는 이제 그 해체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네 가지 시장이 있었습니까? 신조선 시장, 중고선 시장, 해체 시장, 운임 시장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운임 시장만 그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P도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송 시장만 그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이 불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HMM의 어떤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해운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페노션은 조금 적은데 77%, HMM 98%, 대한해운은 89%, 머스크는 해운업이 67% 수입이에요. 나머지 35%는 다른 걸 통해서 버니까 해운이 어려워도 이 35% 수입을 갖고 해운 시장, 해운 기업이 견디는데 우리는 해운 시장이 1년, 2년, 5년, 10년 불황이 계속되면은 그 자산 구조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는 도산하거나 없어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 계속 이제 해운만 한다. 해운 시장이 해운만 하는 게 당연한데 해운 불황 적자가 지속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부분들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위양선 순대 확보 방법을 국지부 나용선을 주로 이해를 활용을 합니다. 국지부 나용선 부분들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에서 조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그 주식 상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상장 회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그러면 다 금융 시장을 통해서 금융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SG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화주들이라든지 인데 이제 ESG 경영을 안 하면 선사가 수송을 하지 못하고 선사와 거래하는 소형품 회사도 ESG를 안 하면은 선사가 수송을 해서 유럽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ESG를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ESG를 한다 안 한다는 ESG 경영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ESG 경영 보고서를 내고 평가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150개, 160개 선사 중에서 10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는 회사들도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요약인데 국제선사 선봉량을 확충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다음 불황 대응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그다음 시장 점유율도 좀 높이는 고부가치 선대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선봉량 확충 그 뭐 워낙 비싸죠. 2천억씩 하니까 못해도 1,000억을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정부에서의 금융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중고선을 주로 도입을 해왔던 케미칼 탱커 선사는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 규제가 많은 친환경 선박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케미칼은 대부분 중고선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스크러버를 다른 선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선박을 이제 기존의 중고선 쓰다가 신조를 못하고 중고선은 친환경 선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폐업하거나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국제선사의 친환경 선박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의 어떤 금융을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불황 대책 앞에서 이제 그 90% 이상을 해운 수입에만 흔히 이야기하는 몰빵을 했을 때 불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수입 이제 다각화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NIK의 어떤 그 영업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해상 운송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확대해 나가야 그 불황에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기업 공개시장을 좀 상장시장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ESG 경영을 지금 현재 좀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해운 쪽은 이제 금융도 좀 이런 ESG 도입을 한 금융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경제적 지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선화주 비즈니스 파트너 해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제 뭐 다른 보고서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화주의 고민은 물류비 고민,
예를 들면은 포스코도 그렇고 전력회사도 그렇고 그 물류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물류비를 물류 전문 기업이 선사잖아요. 그럼 그 선사가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물류비를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전에 그 당진에 평저선 갖고 이제 일본 선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발전 자회사 그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운 회사도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서 화주의 고민들을 해결을 해가면서 장기적인 어떤 전략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COA를 높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에 이제 양정수 박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공급망 리스크를 대응하는 거는 우리 선박에 우리 선원을 많이 태우고 운항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동원 가능한 선박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선원들도 외국인 선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박이 아닌 게 많아요. 국가필 선박 안에도.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선박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역 다양화도 뭐 북극 항로도 이런 측면에서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해외 거점 항만, 대형 터미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대에서 점유율을 좀 제고해야 되는 이거는 NIK 자료인데 이제 그 HMM이 이제 그 유럽 항로에서 이제 선봉량만 기준으로 4.7%고 이제 그 미주 항로에서 3.1%인데 이제 이게 선대 비중도 늘려야 되지만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선봉량의 어떤 시장 점유율도 좀 늘리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글로벌 그 프레이터 포워드하고 이렇게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LS 판토스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이걸 좀 키워나가는 우리가 이 글로벌 포워드가 지금 현재 우리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선사와 포워딩이 협력을 해서 이 시장 결국 물량을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친환경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효율성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학연적 협력 체계, ESG, 투명 경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좀 더 우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내용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